지난 2015년 교사 A씨는 고1 여학생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을 저지릅니다. 교무실, 빈교실, 보건실 등 학교 곳곳에서 성범죄가 반복됐습니다. 사랑한다, 가지고 싶다, 뽀뽀해줄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가해 교사는 서로 좋아해서 한 행동이고 학생이 원해서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고통스러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치스러웠고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모가 격리 조치를 요구한 날, 교장은 가해 교사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있게 표창 공적서를 결제했습니다. 반론을 요청했지만 그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당시 교장은 현재 학교법인 이사로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이번엔 또 다른 교사 B씨가 수업 중 성적인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더러워서 입에 담을 수조차 없을 정도의 성적 발언이었습니다. B 교사는 상담 시간에 여학생들의 손을 감싸잡아 더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B 교사를 편들었습니다. 수업 내용은 좋은 의도였다. 학생들에게 헌신적인 선생님 중 하나였다. 동료로서 안타깝다며 B 교사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수 활동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교사가 상담 온 여학생의 손을 잡은 것, 사회적 통념상 잘 부탁한다는 악수라고 했습니다. 학생 위주로 돌아간다는 느낌 별로 없었어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 측이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기보다 도리어 이들을 비하하는 듯한 일들은 반복됐습니다. 그렇다면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졌을까요? 지난 2023년 기숙사 사감이 동성 남학생을 성추행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교사를 피해 화장실에 숨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 열린 교원 인사위원회에서 교장은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안이지만 면직은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정직 후 바로 계약을 해지해 사직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성희롱 발언을 하고 학생들의 손을 감싸잡았던 B 교사. 정직 1개월 뒤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했던 C 교사는 감봉 1개월에 그쳤습니다. 교육청이 C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무시했습니다. 한민고는 교사 등을 채용할 때 성범죄를 조회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어겼습니다. 확인된 2021년부터 3년 동안 성범죄 조회도 없이 채용을 해온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숙사 같은 경우는 밤늦게 학생들의 자율학습이라든지 수업에 대한 공간이기 때문에 성범죄라든지 그런 걸 조회하지 않았다는 것은 학교 측에서 방조하지 않았나. 학교 측은 교사가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도덕상 문제가 있어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법률상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따른 성범죄 이력 조회를 하지 않은 건 담당 직원의 불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현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교사들이 대부분 퇴근한 저녁 시간.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져 걱정이 된 고3 여학생이 교무실을 찾았습니다. 유독 점수가 떨어진 과목의 선생님을 찾아 질문도 하고 조언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런 제자의 신체에 손을 뻗쳤습니다. 질문을 하러 갈 때마다 2달 넘게 12차례에 걸쳐 교사의 성추행이 계속됐습니다. 학원을 가거나 과외를 할 수 없는 기숙학교 특성상 피해 학생은 자신이 약한 과목을 가해 교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못하는 과목이 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얻자고 생각했다. 이런 성폭력은 대부분 교무실에서 퇴근 시간 이후나 늦은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간혹 동료 교사가 다가오는가 싶으면 가해 교사는 추행을 멈췄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교복 치마 대신 반바지를 입어야 했습니다. 긴팔과 반바지를 입고 무릎 담요까지 덮었지만 담요 안으로. 하지만 눈앞에 입시가 걱정돼 신고를 미뤘던 학생은 수능이 끝난 12월에야 피해 사실을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옷 안으로 손이 들어간 뒤에는 도저히 합리화가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열린 학교 징계위원회에서는 의외의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교장이 오히려 가해 교사를 감싸고 들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변호를 하지 않으면 그런 기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가해 교사가 담임도 맡았고 학생들로부터 상당히 신망이 있어서
파렴치한 그런 교사는 아닙니다. 징계위에서 교장이 이런 발언들을 하던 시점에 가해 교사는 경찰 수사 끝에 성추행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교장이 이처럼 두둔했지만 이 교사는 결국 파면됐습니다. 한민고에서 선생님이 제자를 성추행한 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엔 교사가 고1 여학생을 교무실과 보건실에서 성추행하고 집 앞까지 찾아가 추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또 다른 교사가 상담실에서 고2 여학생을 성추행했습니다. 개교 이래 10년 동안 강제추행으로 파면된 교사만 앞서 본 사례까지 모두 3명. 성폭력으로 인한 교사 징계는 모두 6건이나 되고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학생 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기숙사에서 지내며 학원도 가지 않는 한민고 학생들은 유독 교사 의존도가 높습니다. 전체가 다 기숙사에 있고 한 달에 한 번만 나가잖아요. 일반적인 학교 선생님과 제자 사이보다 더 친근함이 있긴 있거든요. 학생들을 직접 챙기는 사감교사를 비롯해 교사가 제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일들이 이렇게 반복됐습니다. 학교 측은 개교 초기 학교가 정비되기 전에 발생한 일들로 모두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교사 개인들의 일탈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지난 2014년 개교한 경기도 파주시 한민고등학교. 지난해 6월 김형철 군사문제연구원장이 강사로 왔습니다.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대수장,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공동대표였습니다. 대수장은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응원의 화환을 보냈던 단체입니다. 그는 정치 성향을 주저없이 내보였습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꿀을 빨아먹고 공산주의자가 돼서 지금 대한민국을 공산화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김 원장은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특정한 역사관을 설파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미화나 어떤 그분의 일대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신 언급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강사 강석호 자유총연맹 회장. 극우 성향 유튜버들을 영입하고 지난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속히 국정에 복귀하시길 간절히 우리 모두 기원합니다. 이런 그도 2년 전 한민고 강단에 섰습니다. 학생들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항의를 했고 교육청에도 신고됐습니다. 자유총연맹 그런 단체 사람까지 불러다 강연하는 건 너무한 것 같아서요. 그런 단체장이라는 사람이 학교에 와서 무슨 얘기할지 뻔하고요. 지난해 9월엔 하나회 출신의 안광찬 전 예비역 육군소장도 강사로 왔습니다. 교직원들이 영화 서울의 봄을 언급하면서 반대했지만 그는 강의를 마쳤습니다. 이 같은 극우 인사들은 학교장 주도로 강연에 나섰다고 합니다. 원래 교장 선생님께서 주관하신 것들은 조금 정치적인 성향들이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이런 극우 성향 인사들의 강연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강사들에게 직접 요청했지만 강연 자료를 줄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학교 측은 정치적 성향을 따지지 않고 강사 초청을 해왔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불렀다고 문제 삼는 건 왜곡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